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그리스에 있는 이 폴리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네, 뭐 스파르타 이러한 도시국가 폴리스들의 이름은 한 번씩은 아마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영화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어렸을 때도 뭐 자주 봤던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만화책들에도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아마 조금 익숙한 이름일 텐데, 먼저 아테네부터 보면은 교과서 보면은 이제 아테네의 민주 정치라고 해서 우리가 아테네라고 하는 요 도시국가, 요 폴리스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는 어떤 민주 정치,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기초이자 기본이자 어떤 시작이 된 그러한 도시국가, 그러한 폴리스가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많은 민주주의들의 어떤 기본이 되는 시작, 그게 이제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에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민주정치가 실시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테네라고 해서 뭐 처음부터 막 그냥 완벽한 뭐 민주주의가 실시된 게 아니라, 아테네도 처음에는 이제 왕정이라고 해서 이제 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많은 소수의 귀족들이 다스리는 귀족 정치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 귀족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여러 평민들을 이렇게 통치를 했던 그 이유, 그 정당성,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귀족들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아테네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켰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군대에 가면은 총도 주고 막 군복도 주고 막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적과 싸우려면은 스스로 자기의 돈으로 무장을 했었어야 됐어. 내가 산, 보통 요즘에는 뭐 내 돈 내산이라고 하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산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된다.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그 당시 재력이 있던,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그게 충분히 감당이 되다 보니까 무기와 갑옷을 구입을 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평민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평민들한테 우리는 내가 돈 주고 갑옷이랑 무기 사가지고 내 목숨 걸고 밖에 나가서 적과 싸워가지고 우리 아테네 지키는데, 너네들은 뭐해? 너네들은 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다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치 권력 자체는 다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족들. 근데 여기서 조금 변화가 나타나는 게, 그 당시 이제 아테네가 이 그리스라고 하는 요게 사실상 이 바닷가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아테네가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평민들 역시 재산을 늘리는 부유한 평민들이 되게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래?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했던, 그렇죠, 무기와 갑옷을 사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도 귀족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지. 나도 내가 내 돈 주고 갑옷, 무기 사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다. 그러니까 나도 정치, 권력 가질 수 있잖아.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귀족은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계속되는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귀족과 평민들이 다투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주장이 뭐냐? 바로 재산 소유에 따라 평민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통 금권정이라고 하는데, 즉 재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치 참여의 수준을 조금 다르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 권력을 조금 많이 준다라는 거고,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죠, 정치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근데 그 당시 아무리 뭐 무역하면서 평민들이 돈 많아졌다라고 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최상위권, 최상위의 부자들은 결국에는 그래도 다 귀족들인 거예요. 귀족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상 정치 권력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러한 금권 정치 하에서도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이전이랑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 역시 뭐 일정 부분 조금이나마 정치 권력을 조금 가져오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뤄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금권정이 실시된 이후에도 귀족들 역시 다 뺏기기 싫었는데 결국에는 뺏기긴 뺏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인정이 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둘 다 이 솔론의 금권정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론의 금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클레이스테네스예요. 클레이스테네스.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솔론, 뭐 그전에 실시되었던, 그전에 많은 시민들,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엄청나게 넓게 확대되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평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줘요. 이거는 조금 이 부족, 마을을 구성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 마을 단위를 구성하는 방식을 조금 바꾼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이제 혈연 중심으로 부족과 마을을 구성을 했었는데, 요거를 어떤 하나의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시민, 평민들에게는 그렇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폴리스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반 평민들이,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추방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었는데, 도편추방법. 이 도편추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써놨듯이 참주를 막기 위해서 실시됐던 제도이자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아테네에서 요 참주라고 하는, 참주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재자. 정치 권력을 단 한 명이 딱 손에 움켜쥐고 지배를 하는 그 독재자를 그 당시 이제 참주라고 했었는데, 이러한 참주를 막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도편추방법, 도편추방제예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건 이제 도자기를 뜻하는데, 바로 도자기 파편을 활용한 추방제도라는 소리예요. 즉 여러 개의 도자기 파편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 참주가 될 만한 위험 인물이 누구인가, 참주가 될 만한 사람, 그러한 위험 인물을 이 도자기 파편에다가 써서 내서 그 투표에 따라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은 그 외로 추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주를 막기 위해서 실시됐던 게 바로 이 도편 추방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 41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봐도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도자기의 파편들이 조금 보이게 되는데, 도자기 파편들이.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요 폴리스를 지배하는 걸 막아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페리클레스가 돼요.
그 다음에는 클레이스테네스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때는 이 페리클레스가 등장을 하기 그 전의 상황에서는, 그 당시 이제 페리클레스가 등장하기 그 전의 상황에서는 뭐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 뭐 또 그리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뭐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등, 아테네가 그 당시 이제 전쟁을 조금 많이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어. 이렇게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던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최하층의 어떤 평민들이 굉장히 이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우게 돼요. 전쟁에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또 우리도 이제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전쟁에서 우리가 또 해낸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게 해줘 라고 하는 거. 정치 참여, 이거를 조금 더 늘려줘 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평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민회의 권한은 높아지게 되고, 이와 반대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귀족회의의 권한은 차츰차츰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즉 일반 평민들, 시민들의 영향력, 힘 자체가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때는 일반 평민들의 어떤 정치, 실질적인 정치 참여,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는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바로 추첨제, 1년 임기제, 수당제예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국가의 정치를 하는 중요 관직, 중요 지위, 중요 자리는 1년 임기가 1년인 거예요. 한마디로 1년마다 바뀌게 되고, 우리가 지금은 대통령이 5년 임기라서 5년 임기여서 5년마다 바뀌는 것처럼 1년 임기 해가지고 1년마다 바뀌게 되고, 그거를 이제 추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는다라는,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 1년 임기에 추첨을 통해서 뽑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 평민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반장은 사실상 지금 1년 임기잖아요. 1년 임기, 1년 동안 하잖아요. 근데 그 반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일주일 임기 이제 해가지고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일주일씩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전에는 1년 동안 반장이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다 보면 일주일 임기제 추첨제로 바뀌다 보면, 그렇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반장이라고 하는 역할, 자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1년 임기제 추첨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평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한 여기서 이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수당제예요. 수당제. 수당을 준다는 소리. 원래 그 전에 아테네에서의 어떤 고위 관리직 이런 것들은 다 돈 안 받아.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많은 귀족들만 할 수 있어요. 귀족들만. 그러니까 이 상황, 한마디로 수당제, 돈이 없으면은 1년 임기제 추첨제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일반 평민들이 지금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일해서 돈 벌어야 우리 가족도 먹고 사는데, 그거 하고 있을 수 있겠어. 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페리클레스 때는 이렇게 일반 평민들의 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민회의 권한이 높아지고 귀족회의 권한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또 1년 임기제, 추첨제, 수당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실시된가? 바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직접 민주주의가 실시된다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일반 시민들이 국가의 주된 권력을 가지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러한 민주주의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직접 민주주의다라는 거예요. 직접 민주주의. 한마디로 직접 국가의 관리, 국가의 고위 국가의 관직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 직접적으로 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내고 정치에 참여를 한다는 소리. 직접. 이렇게 1년 임기제, 추첨제, 그 다음에 돈도 주는 수당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많은 평민 시민들이 직접 관리가 되어서 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면서 직접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가 실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간접 민주정치죠. 지금은 간접이죠.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막 장관이 된다거나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권력, 주권을 가지고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막 거의 많은 시민들이 다 국가의 관리가 되고 막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뭐로? 그렇죠. 투표를 통해서 나의 주권을 행사를 하는 거죠. 투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표 막 선거할 때 보면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자,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자, 뭐 이런 포스터들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 내가 장관이 되어서 막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뭐 대통령을 뽑고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력으로 민주주의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직접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년 임기제, 추첨제, 수당제에 의해서 직접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예외적인 게 있어요. 예외적인 거.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둬요. 예외적인 거.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 인정을 해줘서 요거에 적용을 받고, 그 당시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었어. 한마디로 여자, 노예, 외국인은 시민으로 인정을 안 해줘. 성인 남자만 시민이고 이 시민만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줄 수 있어요. 즉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이제 시민권 뭐 제한법이라고 하는데,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 인정이 되면서 참정권을 가지게 되고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 없어. 한마디로 너네는 직접 국가의 관직에 올라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 당시 이제 요 직접 민주주의이지만 요 시민권 제한법에 따라서 성인 남자만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참정권을 받고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이 없다. 요게 또 이제 예외적인 사항으로 있는 거니까 요것까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파르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스파르타는 여기 보듯이 스파르타는 여기 보듯이 이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사회, 그러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격한 군사훈련. 스파르타의 성인 남성, 스파르타의 이제 시민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막 홀로 산속에 버려지기로 하고 생존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이렇게 엄격한 군사훈련을 거치면서 자라게 돼요. 이렇게 엄격한 군사훈련을 갖춘 소수만이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소수만이 시민이 되고, 이러한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정복이 된 이 스파르타의 여러 군인들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들의 어떤 노예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러한 다수의 피지배층들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은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형태, 그러한 사회, 그러한 도시국가가 바로 스파르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르타는 어떤 사회였냐? 엄격한 군사적인 통치와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엄격한 군사 통치와 폐쇄적인 사회. 아무래도 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야 되다 보니까 소수가 이 다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엄격한 통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의 군대처럼
그 수많은 이제 일반 병사들을 그렇죠. 간부들이 뭐 대위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대장이라던가 대대장이라던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반 병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엄격한 적용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군사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이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였던 거예요. 폐쇄적인 사회. 아까도 말했듯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개방적인 사회로서 이 다수가 개방적인 사회로서 다양한 어떤 문화라든가 다양한 언어라든가 또 다양한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소수들이 다수를 지배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엄격한 군사 통치와 함께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거. 그 다음에 또 스파르타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은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시민들이 있고 이들이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사람들이 그렇죠. 스파르타의 피지배자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렇게 소수의 시민, 엄격한 군사 훈련을 받은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그러한 사회이고 그러한 국가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엄격한 군사 통치와 함께 폐쇄적인 사회였다. 폐쇄적인 사회였다.